제가 얘기한 밀가루 밀가루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비비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요걸 메쉬라고 하죠. 이 단위를, 굵기 단위를. 이게 325메시입니다. 만들면 요렇게 돼요. 그리고 형님, 오늘은 특별한 영상입니다.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일요일 영상 올리는데요, 당분간 일요일에는 이 흑운무, 백운무에 대한 어떤 특집을 좀 올릴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요거 이게 보이나? 영상으로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돌 비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백운무입니다. FM 정말로. 그래서 요 백운무, 흑운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넣어 드릴 거고, 저는 이제 원초적으로 천연자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걸 보고 너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일부분 생각을 하고, 제가 광물을 좋아하고 천연자재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마지막 지점에 있잖아요. 새술고리에서. 그리고 광물은 가장 밑에 지점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광물을 식물이 먹고 아니면 동물이 먹고 결국 끝에 와서 그걸 우리 인간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먹는 게 이런 자원계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이 좋은 성분을 먹고 자란 걸 먹어야 우리가 그걸 받아서 신체도 건강해지는 거고, 무슨 이게 암을 치유했다 이런 거는 그런 얘기 이런 거보다도 이 흑운무, 백운무는 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밑에요, MBC 다큐멘터리랑 YTN 사이언스 다큐멘터리 50분짜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영상 더보기에다가 이걸 넣어 드릴 테니까 혹시 운무에 관련돼서 보시고 싶은 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운무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보통 일라이트란 단어잖아요. 일라이트란 단어가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1937년이지요. 이건 일로니아주에서 나온 지질학자, 그림이라는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일로니아주를 가다가 이제 이걸 본 건데, 나무가 똑같은 산인데 반은 나무가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 반은 나무가 또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이 나무 잘 자란 곳을 판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온 게, 이거는 틀려요. 같은 운무 계열입니다. 우리는 견운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단어를.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영동군에서 많이 나오는 일라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영동군도 한번 찾아갈게요. 그렇게 해서 그 일라이트가 그때 나오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1985년입니까? 7년입니까? 제 암기를 잘 못해서 85년 아니면 87년에 일라이트가 이제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운무는요, 그 상위 기종입니다. 이 흑운무는 어찌 보면 흑운무, 백운무 이거는 천이 준 자연이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관심 있던 것 중에 정말 기분도 좋게 여기 오늘 2시간 반 넘게 왔어요. 여기를.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등장할 이 광산 주인 형님까지 같이 왔습니다. 오래된 지인인데. 그래서 이 백운무, 흑운무 이 광산에서 나오는 거를 저희가 농식물로도 키우고 농수산물로도 키워서,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이 마지막 지점이라서 그 광물 토반이 좋으면은 그걸 먹고 자란 식물이 좋겠죠. 그 식물을 먹은 또 동물이 좋겠죠. 그럼 그 동물을 또 인간은 섭취를 하니까 마지막 지점에 있는 건데 가장 밑에 있는 걸 제가 너무 연구하고 개발하고 싶어서 이 기회가 또 저한테 와서, 아마 일요일 영상에는요 이 운무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다 끝난 광산입니다. 그 나오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깐 가끔 등장할 겁니다. 멋있으신,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있으시고 제가 최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DHN 바이오라고 요 광산의 주인이시자 저희가 이제 팔릴 때도 제조원 DHN 바이오 앤 토모코리아 이렇게 이제 물건이 이런 게 막 나올 거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야기가. 우리 형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형님, 여기가 제가 이 주인이시자 가장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예, 저는 이제 석재, 동호그룹, 석재는 한 30년 했고요. 중국에서 또 산동백마라고 한국에 좀 일하가,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신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인도네시아도 하고 한국에도 강산이 한 6개 있는데 이 백운모, 흑운모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에요. 하늘이 준 강물이고 이 백운모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도 이렇게 큰 안반이 형성이 안 됐을 거예요. 가까이 중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이렇게 크게 안 나오고 또 두 번째 성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한 바 이 최 사장이 젊고 유능하고 창의적이어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해서 판매 전략을 세우고 나는 이제 석산을 주 몇 개 했기 때문에 이런 강물 자원 좋은 걸로 이제 시대가 코로나네 뭐 의식이네 건강이네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천연 제품이라 이 친구하고 같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백운모 세계적으로도 어떤가는 백운모 또 우리는 또 흑운모 또 특히 우리는 큰 블록으로 나와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막 가루로 나온다 쪼가라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잘 검토해 보세요. 멋있으셔가지고 아이, 저희 회원님들이 반하겠어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네. 중국에서 저 이름이 이제 김재범인데 석재인들은 제 이름은 다 할 거예요.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도로 전문가인데 동호 그룹 동호 석재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 건강에 관계된 제품은 하늘을 우러러 최고의 백운모 크기나 규모나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회사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아마 종종 등장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배울 게 많아가지고 형님 그리고 이걸 제가 왜 더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와야 됩니다. 원자재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오고 이거는 아토피나 이런 거를 다 잡아요. 그리고 원석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요. 저도 다 찍어드려요. 네네. 이쪽에 이 정도 순결의 백운모는요 전 세계적으로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중국에서는요 신농촌보감인가요? 그 책자에도 나오고 여기 동의보감에도 나와요. 이게 돌비닐이라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면 곱돌을 갈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무 계열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오래전 전통적인 책자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광산이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정말 신의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럼 이게 백운모죠, 그죠?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 성분 기능은 이 나이 먹어서 뭐 이런 거는 막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학자가 봐도 지질학 교수가 봐도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여기 보고 친히 내려준 한국의 여기 강물 차원이에요. 백운모 이 정도 지금 겉돌이라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적지요. 저 안에 노드 나오면은 집채만하게 다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이 최사장과 잘 주거 문화까지 침대까지 식탁까지 다 고려 중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흑운무도 한번 흑운무도 요거는 백운무고요. 이제 이게 흑운무예요. 이게 백운무 흑운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이쪽 봐봐. 이렇게 크기로 기타 이제 제가 흑운모는 연천에 좀 나온 걸로 알고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거 알고 그것도 이제 짜박자 한 2kg 다니는 이렇게 블록으로 나온 또 비닐처럼 나오는 강물이 저희 것이라 아닌가 저희밖에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쪽 보시면은 우리 흑운모 검색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서울대에도 아마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 양밖에 거기 자료실에 보면 그러지요. 이런 흑운모가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는 야 정말 저도 지금 너무 놀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천연자재만 연구하잖아요. 22년 98년도부터 이쪽 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98년도부터 산을 다니고 광물을 보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메이드 한국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설레입니다. 그리고 여기 형님이랑 자재를 많이 개발할 거예요. 인테리어 자재를 개발을 해서 회원님 은무는요 얘기 안 하셔도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뭘
아연이나 구리 이런 걸 흡착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운무라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물을 볼 때요, 간단하게 원적외선이 나오는지 그리고 무엇인가를 흡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운무 계열이 다 그렇습니다. 운무는 이제 제가 그리고 한번 또 말씀드려주고 싶은 거는 운무, 뭐 흑운무, 백운무, 일라이트, 견운무는 일라이트라고 같이 부르지요. 이런 거에 대한 과학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요 운무 홍보대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직접 지을 거예요. 새싹 인삼 짓지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싹보리 짓지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 이런 거를 제가 직접 지으면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뭐 제가 약 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생활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지금 2시간 반 넘게 3시간 가까이 광산을 왔어요. 아마 저희가 매주 일요일에 계속 특집으로 여러 가지를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찍었으니까 광산에 드론으로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원자재가 있다는 거는 정말 저도 행복한 일이고, 자재를 연구하는 저로서도 행복한 일이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축복인 일입니다. 회원님, 매주 일요일날 좋은 자재로 좋은 영상으로 계속 넣어드릴게요. 다시요, 여기 흑운무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냥 돌 비닐이라고 동의보감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양기를 채워주고 무슨 흡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요게 우리 보십시오. 여기 돌결이라고 이게 9.5 나노라고 하나요? 보면은 그만큼 미립질로 요게 돼 있고, 이게 편상구조지 않습니까? 이거 운무는 하나하나 우리로 따지면 비닐이지요. 그렇게 해서 요게 계속 쪼개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메쉬로 하는 거 조금 이따 공장 갈 텐데요. 요게 1000메쉬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게 325메쉬예요. 우리가 100메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200메쉬 정도 할 겁니다. 제가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밀가루보다 더 곱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물을 타서 농수산물에도 쓰고, 아니면 같이 배양토 같은 걸 해서 넣기도 하고. 흑운무는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흙을 개선시키는 배양토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흡착을 하는 아연 구리를 흡착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운무 계열을 가지고 가는 게 그 오염된 땅을 하려고 뭐 3,000톤 이렇게씩 간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잘 몰라요. 이거는 제가 그냥 영상을 보다 얻은 거고, 참고로 그런 부분들을 밑에 제가 영상을 연결을 해 놓을게요. 몇 가지를 그거 보시고, 요 정도 흑운무 품질이 나오려면은요, 아마 이거 제가 캐나다에 있는 제 동생한테 이 영상 보내주면 그쪽에서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백운무도 보여드렸죠. 비닐같이. 요게입니다. 요거 보면은 요걸 비닐이라고 하잖아. 요 구조를 싹 되어 있는 거를. 요게 이렇게 광물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조심해라. 아까 다 찍었잖아. 네, 찍었어요, 형님. 이것도 비닐상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비닐. 네. 여기도 비닐. 이거 보십시오. 요거 잘 비춰줘봐. 좀 당겨서. 야, 이게 돌입니다. 그리고 이 운무는요, 변성암 계열이잖아요. 제가 항상 그리고 요거까지 설명.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백운무는요,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면 열수라고 하잖아요. 용암이 끓어오르면 물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 물이 200도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도까지 끌어올리면 그 주위에 있는 돌들이 변성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때 생기는 게 일라이트나 운무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곰국 끓일 때 뼈다구 삶듯이 돌이 그렇게 삶아지는 겁니다. 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라이트 계열이에요. 그걸 다 견운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저는 이거 공부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형님 이거 정말 전문가 있으면 제가 어디든지 달려갈게요. 제주도 끝에라도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을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운무 계열은요, 편상 비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특수한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근데 이 귀한 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건축 자재로 더 연구하고, 이게 돌이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돌이? 야, 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물이에요. 제가 공부할수록 매력에 빠집니다, 진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건강에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둘이 제가 그냥 너무 친해서 형님이라고 해요. 사실은 형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그냥 친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고, 이쪽에서는 돌 쪽에서는 좀 명성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리고 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요즘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 몸에 이로운 걸 만들자는 겁니다. 사람의 이로운 걸 만들고 사람 몸에 이로운 걸 만들고, 그리고 그 기초가 광물이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식물이 먹고 그 식물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 구조가, 야, 제가 지금 보다가도, 야, 이게 진짜 너무 긴장이 됩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위원님, 이쪽 산을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앞으로 월수 금 쪽은 일반 자재를 올리고, 일요일 아침 영상은 항상 운무에 관련된 걸 올릴 것 같아요. 아직은 정확히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고 또 확신이 더 많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요일 영상에는 운무를 가지고 키우고 뭐 사과 키우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 인체가 이로운 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고, 이 가루를 저희가 팔 거라 그래요. 또 어찌 보면 이 귀한 가루를 한국에 보급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드론을 띄웠습니다. 이런 곳을 가기도 힘들고 또 이런 걸 언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광산을 볼 기회는 별로 없지요, 그죠? 그래서 드론을 찍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화장품 원료나 비누도 많이 만들지요. 그리고 토지 개량 재료는 워낙 많이 쓰이고 있고, 이 흑운모, 백운모는 우리 천연 너무 좋은 광물입니다. 특히요, 백운무 같은 경우는 정말 희귀하다고 합니다. 나오는 곳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품질의 광물도 없고, 그래서 광산을 이렇게 찍어드립니다. 또 혹자들은 이걸 보시고 자연훼손이라고 막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찌 보면 인간은 모든 자연과 모든 걸 뭐 소화하면서 사니까요. 그래서 정해진 광산을 또 오픈을 하는 거고, 참 어찌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지요. 뭐 훼손을 하는 곳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채취해서 사람의 이로운 곳에 또 쓰이고, 제가 이거에 더 관심을 가진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해외로 수출한다든지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지면은 아쉽잖아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인데. 그렇게 해서 요 자원들이 우리가 더 좋은 것, 인간한테 이로운 것,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자원을 우리가 먼저 쓰고 남는 것들을 해외에 나간다든지 일본에 간다든지 이러면 좋겠다는 너무 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미분입니다. 이제 백운무랑 흑운무를 따로 해서 이걸 분쇄를 해요. 그래야 토양 계량제나 뭐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325메시, 그냥 325메시라고 보통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밀가루가 한 200메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보다 사실 더 곱습니다. 이거는요, 물에 타서 토양 같은 데다가 뿌리고 어떤 뭐 콩나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건데, 그거를 잠깐 보려고 이 공장에 왔습니다. 우선은 토양 계량제는 우리 석분처럼 조금 굵어요. 이게 325메시로 가려면 공정 과정이 굉장히 많아서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석분을 만든다고 하면 대략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그거 1톤당 만드는 비가 325메시 정도로 만들려면 15만원, 20만원 넘어가야 됩니다. 톤당. 1톤당 가공비가 그렇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또 틀려집니다. 325 메시 고운 거는 저희가 1kg나 2kg나 3kg 정도로 물에 타서 1kg에 뭐 500, 한 400리터 굉장히 많지요. 그걸 나중에 제가 타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쭉 더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1kg에 타서 물에 타서 쓰는 거고 희석용으로 쓰면서 어떤 작물을 키우는 거고요. 원래 토양개양제는 그건 제가 이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석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담았는데 그 영상은 못 찍었고요. 325 메시가 너무 중요해서 그 325 메시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따라오십시오. 여기는요 가공을 해놓고 뭐 하는 곳이고, 이제 저희가 온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오늘 또 담아다가 제가 테스트도 해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안 해본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아까우니까 요거 미분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자 이쪽에 보십시오. 요게 제가 얘기한 밀가루 뭐 밀가루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비비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요걸 메시라고 하죠. 이 단위를, 굵기 단위를. 이게 325 메시입니다. 만들면 요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요. 우리가 바를 때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는 곳이 지금 많아요. 비누 원료로도 쓰이고. 이렇게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곱습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이게 가공도 힘들 뿐더러 이거를 흑운무로 한다는 자체가 어마한 겁니다. 그 흑운무가 어떤 우리한테 주는 효과가 너무 많아서 이걸로 우리는요 섭취하는 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요. 테스트들이. 대신에 작물을 키워서 그 작물을 우리가 먹는 거지요. 고추나 많습니다. 흑운무 하면 사과도 있고 뭐 고추도 있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배추도 있지 않습니까? 흑운무로 이거 운무죠. 운무로 뿌려 놓으면은 병충해도 작아가지고 이파리가 파르단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말로 아무리 해봐야 설명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 가는 가공 공장에 와서 이게 325 메시 항상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오늘 가져가야 돼서 좀 갖고 가서 제가 테스트 좀 해야 돼서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담아 갑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이해가 가시겠죠? 요 정도 그냥 밀가루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시로 따지면 밀가루보다 2배 정도는 고운 메시예요. 이거는 325 메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담아 가려고 왔다가 영상에 잠깐 담아드리고, 이걸 콩나물 같은 거 키우면서 이 운무 농법이죠. 운무 농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계기를 마련할게요, 의원님. 재밌지요? 흑운무 얘기는 제가 계속 더 해드리겠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 좀 더 찾아서 하고, 그리고 광고요. 운무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은 저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럽니다. 농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좀 배우려고 해요.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